수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함수의 극한과 수렴인데 요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부터가 조금 어려워 사실은. 근데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읽어보자면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이것 좀 중요하다. 절대 a와 같지 않다. 그런데 a에는 한없이 가까워진다. x하고 a의 차이가 0은 절대로 되면 안 되지만 0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걸 말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y값 fx가 또 다른 어떤 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걸 극한이라고 그래. 그래서 함수 fx가 그 L이라는 값에 그럴 경우에 수렴한다 그러고, 의견 수렴할 때 그 수렴이다. 하나로 모은다. 하나의 어딘가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걸 수렴한다고 그러고, 이 수렴하는 이 L 값을 극한값 또는 줄여서 극한이라고 그래. 기호로 쓸 때는 우측 기호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좋을 거야. X 화살표 A로 되어 있지, 그지? 이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그랬을 때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L을 fx의 극한값이라 그런다고. 근데 이렇게 쓰려면 좀 기니까 짧게 줄여서 쓰는 때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 요 밑에 쓰고, 여기 l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리미트라는 뜻이다. limit. 그래서 줄여서 lim이라고 쓰는데 필기체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 근데 이것도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써버린다. x가 a로 갈 때 L자만 정확하게 들어있으면 뭐 차이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읽을 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의 값은 L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게 말로만 하면 잘 느낌이 안 와. 그래서 하나 예를 가지고 해볼 텐데,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 이 극한값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는 건 이제 뒤에 차근차근 하게 되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쉽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위에가 인수분해 된다, 그지? 네. 플러스 L 마이너스 약분하면 되고, x가 1에 가까워지면 x 더하기 1은 2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계산해서 2 이렇게 쓴다고. 근데 굳이 분모에 x-1을 넣은 이유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 계산이 중요하기 때문도 있고, x가 1이 아니다라는 것들 강조하기 위해서다. x가 1로 간다라는 건 이 말 자체에 x가 1이 아니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x 값에 1을 대입해서 바로 계산하려 들면 안 돼. 지금같이 1을 대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가 대표적이겠지. 그럴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주로 다루게 된다고. 그래서 그림으로 이 그래프상에서 극한값 계산하는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게 될 텐데, 이 그림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x가 1에 가까워진다고 했었지, 그지? 식에서. x축이 여기 있으니까 x는 좌우 방향으로 가까워져야 돼. x값이 1이 여기에 있으니까 1에 가까워지려면 1보다 작은 데서 1에 가까워지는, 즉 왼쪽에서 다가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 1보다 큰 데서 1에 가까워지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을 거야. 실제로는 이제 그 교재에는 표가 그려져 있다. 네. x 값들을 1보다 작은 데서 1에 하나씩 가까이 점점 가깝게 해가면서 차이가 없어지게 해가면서 fx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계산기로 계산해보게 해. 그래프상에서 보면 x가 1보다 작은 데서 1에 가까워지면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따라간다, 그지? 그래서 x가 1일 때의 값을 읽는 게 아니라 여기 하얗게 칠해져 있으니까 그때 값이 없다. 이 화살표 끝이 어디로 갈 건지, 나는 이 표현을 많이 써. 예상 도착 지점이 어딘지. 눈으로 보면 이 점이다, 그지? 이 점에 도착할 것 같지? 절대 도착하지 못하지만 그때 y 값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가까이 온다, 그지? 이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지, 그지? 그래서 y값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2에 가까워진다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져도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따라오겠다, 그지? 그럼 y값도 거기에 대응돼서 이렇게 2로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x값이 1로 가까이 가면 그래프상에 이 점에 가까이 갈 것처럼 보이고, 그래 되면 y축 상에서의 값은 2라는 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퀄 2라고 쓰면 돼. 근데 나중에 가서 계산할 때는 그냥 대입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대입하면 돼. 대입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젠지를 알아두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알아두는 게 주요 목표야. 수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발산한다 그래. 이 또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다. 수렴인지 발산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는 위에 있는 것처럼 꼭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예를 들어 y =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 그지? 마찬가지로 x가 1에 가까워지는 방법, 0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지? 그럼 여기 대응되는 y값들은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겠지? 네.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은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 그지? 마이너스. 이런 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나와. 그 다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위로 가버리지? 계속 커진다고.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발산한다고 하면 돼. 발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야.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는 잘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처럼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래프 모양을 따라가다 보면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래프를 읽을 줄 모르면 못 푸는 거야. 두 번째는 보통 그냥 대입하면 돼, 사실. 그런 건 아주 간단한데 대입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만 특별히 따로 다루게 될 거야.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처럼 x가 0으로 가는데 분모에 0을 대입할 수가 없지. 0으로 나누는 것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모가 0인 경우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 교재에서는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자, 보면 x가 무한대로 간다로 되어 있다, 그지? 인피니티야. 차이름인가? 이렇게 팔자 모양을 옆으로 눕힌 것처럼 이렇게 쓰게 되고, 이건 x 값이 한없이 커지는 거다. 여기 상태란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 어떤 수보다도 크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무한대로를 하나의 숫자로 이해해서 계산하는 순간 바로 틀렸다 그래. 저는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산을 못해. x가 마이너스 많은데 이건 자꾸 작아지는 거지, 그지? 자꾸 작아진다 그러면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좀 복잡하게 써놨을 뿐이다.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그래서 함수 fx의 값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럴 때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l이라고 해. 난 여기에 등호가 있는 것 자체가 좀 불만이긴 한데 어쨌든 화살표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를 적절히 왔다 갔다 할 거야. 제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뭐 똑같고. 대표적인 예가 아까 했던 x분의 1의 그래프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다. 다시 앞에 그림으로 가보면 알겠지만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계속 이렇게 가는 거라고. x값이 무한대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간다고.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계속 오지, 그지? 그 정근선이라는 거 알지, 그지?
이 가다 보면 y 값이 0은 안 되지만 0이 하나씩 가까워진다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y축상에서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고.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지? 0이라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의 극한값은 0이다 이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다. 위에 그래프에서 다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간다는 뜻이거든. 그럼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가야 되고 역시나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지? 이거 두 개를 구분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기도 해. 플러스라는 뜻은 큰 상태로 0에 가까워진다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서 0에 가까워지지, 그지? 반면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이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가야 되니까 밑에서 위로 오면서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이건 0 마이너스라 그런다. 어떤 숫자에 플러스를 붙이면 그 숫자보다 큰 데에서 그 숫자에 가까이 간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 숫자보다 작은 상태에서 가까이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결국 극학과 계산에 문제가 되는 기본적인 예는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x 값이 분모가 엄청 커져. x분의 1과 x분의 1 여기 두 개에서 봤듯이, 그러면 분자가 아무리 큰 숫자라도 그거보다 훨씬 크다고, 무한대는. 그래서 0이 된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0분의 무한대는 이거 왼쪽에 있는 요 식의 역수꼴인데, 0분의 1은 0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 그지? 이렇게 분모에 0을 쓰는 경우에 요 0이나 극한값 형태로 써져 있는 요 0은 무한대와 반대되는 의미로 무한소라 그런다. 절대값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 위에 있는 y equal x분의 1, 즉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의 이 극한값, 또는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 이거 네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이야. 꼭 알아둬야 돼. 이 y equal x분의 1의 그래프와 관련되는 이 극한값 계산이 진짜 중요하다고. 다음 교재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네. 좌극한과 우극한이다. 이건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걸 잘 들은 사람은 이미 조금 추측이 될 거야. 좌극한은 왼쪽이다, 그지? 그래서 A의 값보다 작은 상태에서 A에 가까워지는 거.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은 오른쪽이 돼야 돼. 우극한은 A의 값이 큰 상태에서 A에 가까워지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지 항상. 그래서 A 플러스 A 마이너스로 형태로 표시가 돼. 나는 좌극한, 우극한이라서 좌극한을 먼저 설명을 하는데 교재에 따라서는 우극한을 먼저 설명하는 것도 많으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우극한 A 플러스라고 써. X의 값이 A보다 큰 상태에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저 각각에 대해서도 극한값이 계산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도 똑같은 의미로 쓰면 된다. 그럼 위에서 했을 때 이 문제 이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두 번을 다 계산했지, 그지? 이게 왜 필요한지 곧 설명이 나오니까 바로 밑에 있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다. 함수의 극한 또는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야.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좌극한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우극한을 각각 계산해야 돼. 그리고 그게 하나로 일치해야 돼.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가 다를 수도 있나요? 앞으로 그 다를 수 있는 수많은 예를 보게 될 거야.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건데 극한에서 좌극한의 우극한을 각각을 계산해서 비교해야 된다는 저 극한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르게 만들어 놓고 많이 물어본다고. 그래서 앞에서 은근슬쩍 넘어왔던 게 여기 명확하게 돼 있다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먼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즉 자극한을 계산해. 그리고 존재해야 돼. 그리고 x가 a 플러스로 갈 때 즉 우극한을 계산해. 그 존재해야 돼. 그리고 그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래서 계산을 3번 하는 거야. 자극한 한 번 계산하고 우극한 한 번 계산하고 두 개가 같은지 비교하고. 그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때야 비로소 극한값이 L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말로 막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잘 안 하다. 예를 보는 게 좋고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이거 못하면 바보 소리 들을 정도라 사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야. 개념에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준비했다.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볼 일은 없어. 정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인 함수 f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래프 그려놨지, 그지? 특히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값이 떨어져 있는 부분, 끊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 칠해져 있는 부분과 칠해지지 않은 부분 분리되어 있지, 그지? 나보고 이 문제 주의 깊게 보라 그러면 요 세 군데를 가장 주의 깊게 볼 거야. 나머지는 사실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이 구간처럼 여기처럼 이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사실 신경 쓸 게 거의 없고. 자, 하나씩 계산해 볼까?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붙었다,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가야 되겠지? 자극한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소리야. 그럼 그래프는 거기 대응되는 그래프는 여기다, 그지?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은 이렇게 내려와야겠지?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흰색은 어디 있지? 거기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0이다. 노란색 잘 보이는데. 그럼 우극한은 여기다, 그지? 마이너스 1의 우극한 플러스니까 요렇게 가야 되겠지? 네. 그럼 그래프는 요렇게 따라가야 돼. 네. 하늘배 끝이 가리키는 곳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거 마이너스 1S의 좌극한이고 우극한이다. 각각 계산이 됐지, 그지? 네. 그렇지만 다르지? 네.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는 뭐다? 없다라고 적어줘야 된다. 발산하는. 수렴하지 않는다 또는 발산한다. 다음 0의 좌극한이네, 그지? 네. 위에 건 좀 지울까? 0의 좌극한 이거네, 그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네.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곳은 0. 여기지? 여기 칠해진 곳으로 가면 안 돼. 얼마? 0. 0. 0 플러스니까 우극한 어디? 또 0. 또 여기네. 0. 같다, 그지? 그러니까 극한값은 얼마? 0. 0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원래. 근데 너무 피곤하지? 그래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분들만 따로 챙겨서 잘 봐주면 돼. 이렇게 매끈하게 이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거 고민하지 않는다. 분모가 0이 되거나 저렇게 끊어져 있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경우만 살펴봐주면 돼. 3번은 똑같으니까 생략할게.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표현이 좀 특이하다. 조사하여라고 되어 있지. 극한값을 구하여라가 아니야. 극한값이 없는데 구하라 그러면 못 구하지. 없다라고. 그래서 없다라고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극한값을 조사하여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있으면 그걸 계산하면 되고 없으면 없다라고 써줘야 돼.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한다? 좌극한 계산하고 우극한 계산하고 같은지 비교하고. 절대값 x분의 1이네. 왜 절대값을 붙였을까? x가 0으로 할 때 항상 플러스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지. 원래대로 하자면 1번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y 이퀄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작은 거는 절대값 기호가 붙었으니까 이놈을 이렇게 뒤집어 올려주면 된다, 그지? 네.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0으로 갈 때 자극한 얼마? 무한대로 간다, 그지? 0으로 갈 때 우극한은 무한대. 또 무한대로 가네? 네. 그러니까 뭐다? 무한대다. 무한대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꼴을 안 좋아한다고. 이퀄 무한대라고 쓰면 뭔가 값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값이 없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 귀찮을 때는 절대값 기호 따라 해주면 된다. 두 번 계산해주면 되겠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1이 아니다, 그지? 네. 그리고 아까 x가 1로 갈 때라고 말하는 것도 x가 1이 아니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랬다고. 그러면 두 번 해보면 되겠다. x가 0보다 큰 경우.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양수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 분자는 그대로지? 얼마야? 1이라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지? x 플러스 네.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가요. 마이너스 1이다, 그지? 그러니까 극한값은 얼마? 없다. 수렴하지 않는 x가 0보다 클 때 여기가 우극한이지? 네.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가 좌극한이라고? 두 개가 다르네? 그러니까 극한값은 없다. 실제 그래프 그려보면 되게 요상하지? 왜 이게 0이지? 1. 1이지, 그지? 그래프 그리다 알았다. 그래서 x가 1보다 클 경우에는 1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 x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됐나? 그래서 자극하는 마이너스 1, 우극하는 1. 함수값은 없지? 네. x에 1 대입해서 계산할 방법이 없다. 주어진 것만 가지고는. 다음.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 나도 그랬지만. 일일이 그래프를 다 그려가면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3번. x가 2로 갈 때에 가우스 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 그지? 네. 가우스 기호는 꼭 알아둬야 되지. 가우스 x가 n이다란 말하고 x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란 말하고 같은 말이다, 그지? 네.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n과 n 플러스 1은 1 차이 나지? 네. 그래서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요걸 이렇게 일씩 쪼개가지고 계산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x가 2로 간다고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2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씩 쪼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네. 뭐하고 뭐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2보다 작은 경우 하나 있을 거고 2보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경우에서 두 개가 있을 수 있다고. 네. 이건 잘 보면 알겠지만 n이 1일 때다, 그지? 네.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얼마? 가우스 x가 얼마? 2. 2지? 네. 편 이상한 거 없어? 틀린 게 있잖아. 여기 x가 2보다 작다고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x가 2로 간다가 아니라 뭐 어떻게? 2 마이너스로 간다 해줘야 되겠지? 자극한 우가 나눠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쪼갠 것도 있는 거야. 여기 2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지? 네. 극한값은 얼마다? 그냥 2인 거야. 여기 가우스 x가 2야 1이지. 왼쪽에 있는 값인데 이 왼쪽에 있는 값이잖아. 틀렸네? 여기가 틀렸네. 여기가 1이다, 그지? 그래서 결과는 1. 두 번째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지? 이때는 2보다 크다잖아. 네. 등호는 성립하면 안 된다 그랬지? x가 2가 아니라는 걸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우스 x의 값은 얼마다? 2 플러스 2지 2, 그지? 그 2라고. 자극한이면 2보다 작으니까 가우스 씌운 놈이 1이 돼야 되고, 우극한이면 x가 2보다 크니까 여기 2 플러스라는 게 2보다 크다는 뜻이잖아, 그지? 가우스 x는 2의 왼쪽에 있는 요놈의 값이니까 2가 된다고.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값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귀찮은 확인 작업 쪽에서 자극한 우극한 나눠서 하는 작업을 매번 해야 돼. 보통 피곤한 게 아니야, 이게. 내용은 별거 없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걸 하나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피곤할 정도로 많아. 다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걸 정말 잘 들어야 돼. 이제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을 찢고 뽑고, 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럴 때마다 극한값을 매번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건 불편하거든. 그래서 읽는다.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알파, 베타는 실수라고 되어 있지? 실수다 이 말이 있으니까 뭐다? 수렴했다는 뜻이다. 밑에 나오는 공식들은 수렴하는 두 극한이 없으면 적용이 안 돼. 거기 끄떡했다 분명히 후회할 거야. 다시 밑에 나오는 것들이 증명은 생략하지만 적용이 되려면 수렴하는 놈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 각각 수렴하는 두 개를 가지고 뭐 상수배를 한다든지 두 개를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곱한다든지 나누는데 나눌 때는 항상 0이 아닌 걸로 나눠야 되지. 그러면 그냥 극한값을 실수배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cfx의 극한값이나 fx의 극한값에다 c를 곱한 거랑 같다고. 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확신이 안 된다고. 위에 게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은데 fx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gx도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그걸 더하고 뺀 놈의 극한값도 물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걸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보고 그거가 x가 a로 갈 때 어떻게 될 건지 예를 들면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귀찮잖아 매번 한다는 게. 그래서 두 개 다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더하거나 뺀 놈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거나 빼도 된다 이 이야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많이 쓰여. 곱하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누기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뭐다? 분모가 0인 경우는 제외해야 돼. 문제에서 분모가 0인 경우를 빼놓고 물었다. 아니. 분모가 0인지 아닌지 설명이 없이 물었다. 그럼 0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나누기 하고 있을 때는 분모가 0일 때, 분모가 0이 아니라는 표시가 없으므로 저 식은 뭐라고 한다? 틀렸다라고 해야 돼. 얘라고 적어놨는데 아무것도 아닌 얘야. 저게 뭐가 편하냐? 야, 3x 플러스 1분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x가 1에 가까이 가면 이 그래프가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는지 따지는 거 너무 피곤하지, 그지? 그래서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요게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야? 3이지? 이거는 1이지? 여기에는 1 대입하면 1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각각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누는 식으로 해주면 된다. 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눈 다음에 극한값 구하는 건 너무 불편하니까 각각이 수렴하면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누면 돼. 그냥. 아주 간단한 내용이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밑에 있는 식이 어렵지 않아. 이것도 뭐
이것도 계산이야 싶을 건데 이 계산을 못해서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 뭐에서 틀리느냐? 둘 다 수렴한다라는 수렴하는 게 두 개 있어야만 뭔가 다르게 하나 나올 수 있다고. 요것 때문에 많이 틀려. 이게 참거짓을 묻는 문제 중에 상당한 난이도다. 예제를 볼까? 예제가 몇 개 있는지 제목에 표시되어 있다. 그치? 내가 저거 표시해놓고 후회했다. 이게 어디까지 나오게? 9, 10인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이 예제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게 많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5페이지다 벌써.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쓴 경우가 많은데 다른데 더 좋은 예제가 있거나 그러면 더 다 가져왔다. 자, 읽어볼게.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5다. 자꾸 내가 리미트를 빼먹네. 빼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서 그런가 봐.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2fx 빼기 3gx의 극한값은 4다. 자, 여기서 기뻐해야 될 게 뭐다? 수렴하는 극한값이 몇 개 나왔다? 두 개 나왔다고. 이제 0으로 나누는 것만 아니면 이것들을 실수비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건 마음대로 해도 돼. fx의 극한값은 알잖아. 이거 5지? 그 gx의 극한값 얘만 알면 된다고? 그럼 gx 여기 있네. 2fx는 얼마야? 극한값이 10. 여기 10이겠다, 그지? 그럼 4가 나오려고 하려면 3gx의 극한값은 얼마? 6.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은 얼마? 2. 이게 문제냐 쉽지? 7. 굉장히 쉬워. 이렇게 저렇게만 나오면 굉장히 쉽다. 자, 아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참거짓을 따지는 문제가 중간고사 때 많이 보게 된다. 이게 수원의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 따지는 거고 그 이론하고 요게 두 개가 중간고사에 아주 힘들게 하는 부분이야. 안 쉬워. 보자. 차라리 계산이 쉬워.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단 a는 실수이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gx와 리미트 x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 그랬다, 그지?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실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그냥 이용하면 되지. 이 두 개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서 나누고 실수배 다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자, 그럼 gx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앞에 거에서 저 fx 빼기 gx에서 저 fx의 값을 아니까 빼면 그렇지. fx 빼기 gx에서 fx를 빼보니 마이너스 gx면 남지? 거기다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되지? 빼고 실수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존재하겠지? 네.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0이야? 네. 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은 무한대다. 그러면 두 개 곱한 놈의 극한값은 0이다. 맞나? 왜 틀렸어? gx가 리미트 무한대로 가면 저거는 그렇지. 이건 수렴한 게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저걸 쓸 수가 없어. 그래, 수렴한 거 아닌 걸 들고 와서 곱하는 순간 뭐다? 틀렸다. 몰라요. 저거 값은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틀린 거의 경우에는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례만 들어주면 되는데 별로 안 어려워.
예를 들어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0이 되게 하는 fx는 뭐 있지? 0 하면 되지 않아? 네. x 하면 되겠네, x. fx는 x. 그러면 0으로 갈 때 0이 돼버리지? 네. 그 다음 x가 0으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가는 거. 앞에서 했지? x분의 1이지? 그럼 fx 곱하기 gx는 1이잖아. 그럼 x가 a로 갈 때 곱한 놈의 극한값은 1이 나와버리지. 이렇게 주어진 명제가 거짓인 걸 보여주는 얘를 발예라 그런다, 그지? 네. 옆에 적혀있는데 또 적네? 틀린 것은 이렇게 발예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 다음 리미트 fx와 보통 x가 a로 갈 때 이런 건 그냥 읽을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분의 fx의 값이 각각 존재한대. 수렴했다. 존재한다면 둘 다 수렴했다, 그지? 그러니까 두 개 다 실수배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누어도 답은 네. 존재한다. 존재한다. 자, 그러면 gx가 나오게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앞에 두 개의 식으로. 나누면 나누. 그렇지. fx를 뒤에 있는 gx분의 fx로 나눠주면 네. 나누기라는 게 역수를 곱하는 거잖아. 네. 약분돼서 gx가 나오지? 네. 그러니까 디귿은 맞나 틀리나? 맞아요. 틀렸지? 왜 틀렸어? 0이 그래, 나누잖아. 나눌 때는 얘가 0이 아니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네.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틀렸다고. 나누기 할 때는 나누는 놈이 0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찾아야 돼. 지금처럼 없지? 그럼 틀린 거야. 0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쉬운데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이야. 그 다음으로 틀리는 유형들은 사실 어려워서 틀려. 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 중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맞나 틀리나? 틀렸어요. 왜 틀렸어? 하나만 존재하니까. 이러면 모르는 거야. 네, 맞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수학에서는 틀렸다 그런다고. 무조건 다 돼야 돼.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면 돼. 앞에서 우리가 했던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수렴하는 거 두 개를 주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근데 이거 하나 주고 시작했잖아. 그러면 다 틀린 거야, 이거는. 바로 끄면 돼. 잘 모르겠으면 그것만 하게 하면 돼. 왜냐하면 아까 잘못된 예를 보이는 발예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이게 굉장히 어려워, 찾아내려면. 그 말은 초반에 이런 발예들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너무 힘들어져. 그럴 필요 없고 두 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 같은 거 fx와 fx 제곱 이런 건 fx 하나만 있어도 fx 곱하기 fx 하면 fx 제곱이 나오지. 또 절대값 씌우는 거.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연산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두 개가 주어져야 된다. 니은은? 맞아요. 이거 앞에 있는 fx에서 뒤에는 이거 빼버리면 gx 나오지? 네. 그리고 두 개가 각각 존재한다 그랬다, 그지? 그러니까 맞는 거지. 이것도 돼요. 디귿은 왜 돼? 그 두 번째 저 gx분의 fx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저 gx는 0이 아니란 게 포함되니까. gx가 0이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서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나. 왜 없는 걸 창조해내냐고. 안 돼요. 저 디귿 이거 안 돼. 0이 아니란 법이 없어서 앞에 있는 fx에서 뒤에 있는 얘를 나눠야지 저 gx가 나오지? 네. 근데 나누는 이놈이 0이 아니란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틀린 거야. 이 부모가 0이 아니란 말이 어디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가까워진다는 뜻은 그 값이 아니라는 뜻이야. 네가 지금 계산하고 일어나고 헷갈리는 것 같아. 물론 이 말이 맞다라는 걸 뒤에서 다시 얘기하게 될 거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참거짓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도 끝도 없이 있다. 너무 어렵다 이거. 그래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하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만 생각하면 돼. 자, 또 해볼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하나 존재한다는데?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이 모두 존재한다. 맞나 틀리나? 몰라요. 틀렸어. 틀렸다. 하나 존재한다 하고 물어봤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두 개 존재한다 하고 해야 돼. 물론 반례를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얘를 하나 만들어 볼까? 심심한데? fx는 x가 유리수일 때 y 값이 0이고 x 값이 무리수일 때 1이야. 그다음에 gx는 x 값이 유리수일 때 1이고 x 값이 무리수일 때 0이야. 그럼 자극한 우극한 하든 간에 두 개 곱하면 fx 곱하기 gx는 뭐야? 무조건요. 무조건 0이지? 네. x가 유리수라면 0 곱하기 1이고 무리수라면 1 곱하기 0에서 0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값이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한다고 0으로. 네. 근데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은 0과 1이 어느 건지 될지 모르지 그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짜 기상천외하게 반례를 만들어내는 게 많이 보게 될 거야. 그걸 다 외워서 각각의 케이스에 옳다 그러다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겠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럼 내가 말한 원칙만 지켜. 반드시 두 개가 주어지고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실수배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눌 때에는 가능하다.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문제를 읽다가 뭐뭐가 존재한다는 말이 두 개 이상 안 나오면 틀린 거야.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의 값이 각각 존재한다. 그럼 gx의 값도 존재한다. 맞나 틀리나? 네, x분의 1. 얘로 나누면 되지? 네. 그러니까 맞나 틀리나? 맞아요. 틀렸지? 얘가 0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또 나누기 하면 분모가 0이 아닌지 확인하랬잖아. 0이 아니라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진짜 많이 틀려. 나누기 하면 0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그럼 디귿은 gx의 극한값과 gx분의 fx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한다. 일단 두 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참여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지? 자, 그럼 fx의 극한값도 존재한다. 맞아? 틀렸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 패턴 따라가다 틀린다니까.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틀리는 거야. 자, 내가 fx를 만들고 싶어. 네. 앞에 있는 식하고 뒤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곱하면 되지. 곱하기 하는데 이거 틀려. 무조건 맞지. 위에는 왜 틀렸어? 나누기 하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뒤에 물어보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봐야지 분수꼴로 돼 있으면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엉터리로 공부하는 방법이야. 모양 살짝 사진 찍듯이 이 모양이면 답이 안 됐다. 똑같은 거 됐는데 왜 안 된다 그랬더니 이건 왜 달라요? 이래 물어본다고. 거기 다르지. 위에서는 나눴고 밑에서는 곱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극한의 성질할 때 어떻게 그랬어? 두 개가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누고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지 먼저 알아야지. 식만 대충 보고 참거짓하는 순간 큰일 난다. 내가 지금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이 이야기를 해봤자 중간고사에 거의 다 틀려와. 계약하면 풀게 될 그 책을 보면 문제집을 보면 이 문제가 계속 나와. 죽을 만할 거야.
잠깐 쉬었다 가자.